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내용과 여러 또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이슈 사항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슈가 너무 많이 있었던 상반기였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크립토 관련된 뉴스, 비트코인 관련 뉴스에서 작년이 제일 많았고 올해도 거의 만만치 않은 이슈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본인이 어떤 패턴으로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어땠던 간에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마음으로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또 하반기 잘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애플데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즉 애플페이의 확장성과 그리고 AR, VR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전히 요즘 AR, VR 관련된 내용에서 또 여러가지 특이 테마성이 같이 엮어 들어가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은 현충일로 휴장일이죠. 그리고 지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아무래도 6월 셋째 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와 미국의 CPI가 또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 BOJ 통화정책회의가 9주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 때가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U 정상회의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게 되면 바이든 미국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타결이 나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물 지수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여러가지 불확실성 부분이 그래도 뭐가 둘 다 좋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안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결과값으로는 국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민간은행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흡수해서 가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반면에 이걸 아예 안 한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게 달러에 따른 위상,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도 측면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어떤 게 더 위험도가 높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위험도가 더 매우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의 단기적인 흐름의 패턴에서 이게 올라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차선의 형태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내려고 하는 방향성이 좀 잡혔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따른 여러가지 변동성과 변칙성에 좀 맞물려져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USDC의 방향은 별로 대수롭지 않고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BUSD를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변화점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소폭 빠져주고 있다는 것과 테더의 방향성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점은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좀 자주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많이 치고 나오고 있는 트루 USD 마켓이 요즘 매우 많이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마켓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테더, BUSD, BNB, BTC 마켓,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BUSD 마켓 대신 TrueUSD 마켓이 유동성이 훨씬 더 넘치니까 TrueUSD 마켓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돈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이 마켓 안에서 내 코인이 여기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왜 이걸 좀 유심하게 봐야 되냐면, 요즘 트렌드 기반으로 보게 되면, 자, 한때 쉬지 않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사적 이익으로. 오히려 그래서 미국 쪽에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 동향이 생각보다 더 좋은 평가가 나왔고, 오히려 여기에서도 TrueUSD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BUSD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있었죠. 근데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자, 7일치 기본점으로 보면 요 시점 이후부터 많이 빠지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뭐 BUSD 자금하고 TrueUSD 자금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성을 좀 끼친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머지 쪽에 자금 이탈률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셔라. 그리고 저번에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번에도 청산에 있는 차트 부분에 위아래로 이렇게 터져 주어야 좀 방향성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드디어 위아래로 한번 저었기 때문에 위롱 포지션 또 숏 포지션 부분이 또 부담이 없는, 어느 정도 위아래로 털었기 때문에 부담 없는 포지션을 잡기가 좀 편하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추세 시점에서 나올지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다소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에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좀, 제가 생각했던 대비보다는 조금은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보게 되면 이번에 뭐 숍 청산 비중은 거의 다 바이낸스에서 또 거의 나와주지 않았다는 것도 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안에 따라서 포지션이 딱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지출 예상 동결하고 국방비 늘리는 대신에 나머지 비국방 지출은 증액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 4경 2천조 원에 상항하는 최종 합의에 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국방비 제외하고 나머지 거 돈 아껴라 라고 하니까 약간 양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애플데이 조만간에 있는데, 여기서도 애플이 AI 전문가를 대규모로 채용 공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AI 쪽이 진심이다 보니까 돈 내는 거, 그리고 주가 방어용이더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AI 버블 S&P 500 중에 110개가 AI 이 부분이라고 언급이 좀 나와 줌으로써 상당히 최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AI 버블의 S&P 500 중에 또 보게 되면 닷컴 버블일 때 상당히 이때 닷컴이라고 붙인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나스닥만 나홀로 지금 강세를 너무 세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비트코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오는 건 뻔히 2018년도 대비로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본다고 하면 이건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네, 치명적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자, 18년도 때 보게 돼서 19 시즌 때까지는 다 재미없는 장이 됐다가 19년도 이후부터 나흘로 가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상반기 때까지만 요 시점 상반기 때까지만 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덜 갔죠. 오히려 지 혼자 더 갔습니다. 그리고 조정 줄 때 같이 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스닥에 있는 이 지수 나홀로 간다, 비트코인을 놔두고 나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괴리폭이 훨씬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훨씬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제가 가고 기반형에서 보았을 때 괴리가 너무 벌어졌었을 때,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거리로 또 해서
숏배팅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도 그냥 비트코인을 좋아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같이 그냥 포지션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왜냐면 어차피 전체 지수 대비가 좋으면 그래도 1~2% 정도씩은 같이 올라가 주는 게 거의 국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또 재미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과거 전 버냉키 연준 의장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요인은 일시적이고 고용의 인플레이션 주 원인이다. 고용을 못 잡으면 물가를 못 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때도 버냉키 쪽도 어떻게 보면 잘 대응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한순간에 이 시점에서 버블을 딱 캐치를 못하고 박살이 났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서 주장한다라는 거에 따른 근거와 자료가 후행으로 나오는데, 그걸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내가 원했던 그 결과의 데이터가 안 나왔었을 경우에는 내 주장이 상당히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섣불리 내 자리를 걸어놓고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연준 의장이 그 어떤 연준 의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급반등이 되게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장인지는 조금 더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로는 아무래도 이 나스닥 부분이 좀 과열되고 너무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와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3분기식 기업 실적 보면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국채가 발행되는 시점에서도 과연 장이 버텨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또 비트코인으로 가을에 있는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대부분 나오는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마이클 윌슨 강세장 시작 아니다,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따른 의견도 있었고, 신영증권에서, 국내에서 신영증권이 아무래도 이것도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성장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테크주만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라고 하면 테크주 말고 골고루 좀 가야 되는데 골고루 성장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급증 상승 제한에 따른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 매수 매도 비율 지표로 보는 부분 중에 1월 중순과 2월 중순에 정점을 찍은 이후 다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보시면 다시 말해서 파생상품 시장의 강세가 과도하게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역으로 반대 매매가 발생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락업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또 1인치 토큰이 6,470만 달러 상당의 수익 토큰에 이번에 언락될 예정이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측은 그냥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코인 시장이 돈이 안 들어올까요? 코인 시장은 대체 보완적 성격의 자산군이다. 예금, 달러, 코인, 짐바브웨 달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면 굳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짐바브웨 달러로 바꿔서 월 120달러씩 벌려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게 매니아적인 파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다 기존에 있었던 역사와 유구한 그런 패턴과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져 있고, 거기에서 또 그걸 지지해 주려고 하는 그쪽의 매니아파가 또 성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연계적 구도가 국가라는 연계적 구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어떻게 내 투자 성향이 조금 더 위험성에 더 있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립토가 조금 더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해도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다 이번에 세게 뒤통수를 한번 받아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도가 좀 더 덜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르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사실상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앞으로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거시적 관점에서는 대하락장은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시즌도 곧 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따른 악재보다는 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근데 마운트 콕스 사건에 있는 가을 시점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냐, 도 정말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일지언정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필살기와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서, 그리고 제가 엄청난 고래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제 돈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떤 베팅을 하든 간에 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제 돈에 따른 그런 무게감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 돈이 내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걸 힘을 지지하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후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에 있는 정보를 최종 다 모아서 그것이 편집된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 편집된 결과값에 나는 어떤 쪽으로 베팅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팅하고 나서는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가 믿고 있는 방향으로 한동안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숏은 숏과 롱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숏은 단기 전략인 거지 장기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롱도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매입만 하고 본다고 하면 롱이 조금 더 우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숏은 전 세계가 멸망한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간에 대부분 다 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류 자체가 망한다에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는 그냥 계속 나스닥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SQQ에 베팅을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도 숏 베팅도 짧고 굵게 먹는 것이지, 이걸 길게 롱런하게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보면 그런 형태로 보면 비트코인이 한때 1년 내내 쉬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여전히 이 시장, 크립토 시장 자체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거래소에 머무는 돈은 적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갑으로 이탈했던 양이 많고요. 그리고 쓰임새도 많고 활용도도 많고, 국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업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져가고, 여기서 분실되는 총량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대비만큼은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유했으면 꽤 많이 오랫동안 들고 가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지갑에 있는 성향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거는 각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